네, 이제부터 이제 역사 시대로, 이제 선사 시대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역사 시대로 넘어갈게요. 이제 역사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문명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이제 저기 발달을 하게 돼요. 그 역사 시대에. 그러다가 어디서 이제 문명이 이제 폭발을 하냐, 이제 근현대 사회에 들어가면서 문명이 이제 폭발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 시대에서 시족 사회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부족 사회예요. 그러면 부족 사회도 좀, 근데 부족 사회, 이제 부족 사회 시스템이에요, 이제 부족 사회. 자, 그러면 부족 사회, 이번 시간은 이제 부족 사회. 잠깐만. 자, 부족 사회. 여기까지는 좀 사회라고 이제 들어가요. 왜 부족 사회냐? 자, 부족과 시족의 차이가 이제 뭐냐? 부족이 뭐냐? 부수적으로 되게 많다. 시족들이 부수적으로 겁나게 많다. 보통 이제 시족 사회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보통 시족들이 한 구성원이 맥시멈이 차면 보통 이게 100명 정도예요. 아, 이걸 좀 부족 사회. 자, 시족 사회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아담과 이브가 남녀가 있고 아담과 이브가 애를 한 6명 낳았어. 남자 셋, 여자 셋. 그러면 보통 이게 예전에는 자연 하게 되면 10명 이상 낳아요. 낳기는. 한 여성이 죽을 때까지 거의 10명 정도 낳는데 중간에 보통 살아남는 게 한 6명 정도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제 6남매나 말이 나오는데, 남자 셋, 여자 셋.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3대, 4대 정도 가면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 30명 정도가 돼요. 그럼 나중에 이게 30명이 이제 저기에서, 이게 저기 되면, 100명 정도가 적당해요. 그 다스리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아직도 채집과 사냥으로 살아야 하면, 한 100명 정도 이상 이게 넘어가면, 그 주변에 그 자원이 다 고갈이 돼요. 그래서 100명 이상 넘기면, 이게 좀 개척을 해야 돼요. 외부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럼 인구는 계속 늘어가겠죠? 그럼 이 100명에서 보통, 한 시족이 나가요. 시족이 있어요. 이게 그냥 원시족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도 나중에 100명이 되겠죠. 그럼 또 시족이 나가요. 그럼 100명이 되겠죠. 시족이 나가요. 이거 왜 이게 지금 현대 때는 마을하고 비슷해요. 마을하고는 좀 개념이 많이 틀려요. 이게 마을은 안에 한 가구가 있잖아요. 호가 있잖아요. 그 호마다 이제 그 독립적으로 이제 이게 제사이나 뭐 이런 활동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시족은 그런 게 없어요. 이 100명 단위가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이제 한 집안 사람이야, 다. 그래서 이제 이 부족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도 이제 팽창하게도 인구가 늘어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문명이 잘 안 발달하면 애들이 금방 죽어서 이게 인구가 잘 안 늘어요. 자, 이렇게 이제 계속 늘어나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인구가 늘어나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나겠죠. 얘네들도 100. 자, 이게 시족 단위예요. 이제 100명, 보통 100명 넘으면 시족이 좀 과잉 상태가 돼요, 보통. 이게 시스템에 좀 문제가 생겨요, 그게. 또 이게 계속 이렇게 계속 뻗어갔죠. 네. 그러면 이게 뻗어 나가게 되면 나중에 이 시족들이 다 각각한데 이제 다 뻗어 나가서 보통 이제 주변으로 뻗어 나가겠죠. 주변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되면 시족이 되면 이게 나중에 어차피 얘네들도 다 일가천체가 같은 뿌리야.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나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대 이게 계속 이게 퍼지게 되면 이 덩어리가
네. 아이고, 왜 이래야? 그렇구나. 나왔다. 이게 뭐냐. 이제 이게 부족 사회예요. 이게 부족 사회예요. 이게. 이 덩어리가 부족 사회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시족과 부족의 차이예요, 이제. 이런 시족들이 이제 뭉치게 되잖아요. 여러 수많은 시족들이 뭉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뭉치게 되면 이게 숫자가 이제 이게 시족 사회는 보통 인구가 많아요. 진짜 300명이고 보통 100명 넘으면 과잉점으로 봐요. 이제 저기 예를 들면 우리 쪽에서는 이게 척박한 땅은 보통 30명 넘으면 임계점이 가요. 근데 저기 아프리카나 콩고 같은 게는 열대 우리 같은 경우는 식량이 굉장히 같은 면적당 나오는 그 저기 사냥거리나 아니면 이런 바나나 같은 게 겁나게 많이 나오죠. 식량이. 근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같은 면적당 아프리카만큼 이게 식량 사냥거리나 채집할 거리가 나오지 않잖아요. 열대 지역만큼. 이게 틀려요. 그 지역마다. 이게 우리 문화권에서는 30명이에요. 보통 이게 이쪽 이게 중국으로 해가지고 이게 북쪽으로는 30명이고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저기 자원이 이게 많아요. 열대 지역은 이게 어디 조금만 걸으면 뭐 바나나나 뭐 이런 저기 먹을 것들이 널려 있고 조금만 가도 벌레들도 널려 있고 막 사냥감이 널려 있어. 근데 우리 쪽은 이제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냥거리도 없고 채집할 물건도 저기 채집할 그 식물도 없어요. 그럼 더 척박해지겠죠. 위로 올라가면서는. 그럼 보통 시족이 우리 이쪽 한반도 쪽에는 30명이 임계점이에요. 30명이 넘으면 보통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저기 뭐냐 아프리카나 저기 콩고강이나 아니면 저기 막 열대우림 지역 있잖아요. 이게 막 뭐 거기까지 갈 거 동남아나 저기 이렇게 인도까지만 가도 식량이 막 저기 자연에서 주는 그런 그 사냥감과 채집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데는. 그럼 거기는 시족이 약 300명까지도 있어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게 우리 쪽에서는 30명 이상이 넘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왜? 식량이 같은 면적당, 그게 저기, 확보하는 게, 이게 우리 쪽하고 저기, 이게 아프리카나 이런 저기 열대우림 지역, 이게 이제 아열대 지역은 틀려요, 이게. 이게 지역마다. 근데 우리나라는 30명을 하고 그냥 제가 평균 그냥 100명을 잡아왔어요, 그냥. 문명에서 보통 100명이, 시족은 100명을 평균으로 보고, 우리 쪽은 이게 북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여기는 한 30명을 임계점으로 봐요, 보통. 일단 그냥 평균 100명으로 치고 시족의 한 구성원을 100명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시족들이 이제 100명씩 퍼져 나가면 나중에 100명이 이제 1000명이 이제 그 그룹이 이제 이게 생겨요. 1000명이란 그룹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부족 사회라는 이제 그 개념이 이제 들어가요. 1000명 이상 이제 넘어가면. 이게 좀 약간 사회마다 적은데 그 기준점이 틀린데 약간 부족 사회와 시족 사회의 저기 나눠진 게 뭐냐. 부족 사회, 시족 사회에서는 크게 이게 달라진 건 없어요. 뭐가 달라진 건 생활 같은 건 달라져. 근데 규모화가 이제 이게 커져요,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게 왔다 갔다 왕래하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부족해. 이제 이때는 국경이란 개념이 없어요. 왜? 아직까지는 땅이 이게 개척할 땅도 많고 이게 서로 간에 딴 데 오고 이게 부딪힐 일이 없어. 이제 여기서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생겨요, 이제. 그게 이제 다음에 부족 국가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부족 사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